안녕하세요. 7월 16일 오늘은 22평과 62평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하게 알려드릴 거는요, 22평과 62평이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날 때 4시간 봉과 날봉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요즘 이더리움이 혼자서 열심히 달리고 있죠. 네. 자, 이더리움을 보면 이제 좀 규칙적인 패턴이 좀 감지되는 게 있고요. 지금 제가 만든 신호들은 사실 이제 별거는 없고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했냐면, 그 의문의 아래에서 그 22평에 안착을 하면서 급기야 62평을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 자, 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확대를 해서 보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캔들이 의문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바득바득 기어 오다가요. 급기야 이제 캔들로서 이제 의문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 때, 반드시 처음에는 이렇게 22평을요. 맞고 올라오다가 이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계속 22평에 닿을 때마다 보통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2평이 이렇게 누울 때가 있습니다. 이 누울 때 이게 아주 평균적으로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하는 그런 경향, 횡보의 경향을 보이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의문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 모양을 좀 잘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의문 아래에서 움직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20일을 이렇게 계속 저항을 맞아요. 20일 2평이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내려오던 시절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2평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 4시간 봉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동안에는 20일을 맞고 내려오고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한 3차례 맞고요. 급기야 22평을 돌파를 하죠.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돌파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쪽 구름 상단 영역에 이 구름 자체가 저항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리 꽂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62평과 22평 사이에 이렇게 안착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20과 60 사이에 이렇게 안착하는 요 때를 상당히 중요한 관찰 시점으로 봅니다. 관찰 시점. 이런 데서 관찰 백날 해봐야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시간으로서 이렇게 횡보를 거듭해 오다가 20일과 60일 사이에 비로소 이렇게 안착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 같으면 아마 이제 이런 거가 암기가 잘 돼 있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요, 이런 자리에서 쉽사리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2평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 잘 지켜보다가요, 어느 자리에서 이제 진짜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여기 구름을 터치하면서 구름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 순간이 왔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60일에 안착을 한 이후, 이건 거의 다 이제 공식인데요. 60일에 먼저 안착을 한 다음에 구름을 돌파할 경향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로 이제 여기 뜨게 해놓은 요 조건들은 대부분 60일에 안착한 이후 눌림목 자리, 그래서 그 눌림목 자리에서 이 애플 신호가 이렇게 뜨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눌림목이 이제 바로 요 캔들이 그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호를 뜨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구름을 돌파하는 순간에 이 애플이 뜨게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눈치가 이제 더 빠르신 분이 계시다면 요 구간이 가장 좋은 구간이죠. 요 구간에 이렇게 맞고 내려가지를 않고 이제 안착을 하는 요 캔들, 요런 캔들도 아주 매수하기, 물론 이제 돌파를 하는 거는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진입하는 거가 되겠지만 이런 순간에 만약에 뭐 이 캔들 어디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이제 좀 떨어지겠죠. 이런 데서 들어갔다 그래도 뭐 이런 데서 매도 치고 나오면 딱 이렇게 뭐 아주 그냥 많은 수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봤다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보통 이렇게 구름에 접근할 때 접근하면서 올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62평에 안착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급기야 구름을 돌파하는 요 단계, 요 모습을 그 머릿속에 아주 그냥 이렇게 새겨 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요런 구간 어디선가 진입을 해가지고 22평을 이렇게 깰 때 보통 깨기 직전과 깬 이후에 제가 이제 요 하트가 나오게 했다 그랬죠. 네. 이 하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사실 다 볼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전환선을 완전히 이탈한 캔들이 여기 나왔죠.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 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탈을 하다 보니까 1차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을 뜨게 되는 거고요. 지금 4번이나 이제 전환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이 자리에서 22평을 이렇게 깨면서 요 뒤에 이제 캔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시절 일단은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초기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이 뒤에 이제 캔들이 안 나왔을 시절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이런데 날 확률이 생긴 거죠. 이렇게 캔들로서 22평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반드시 데드 크로스가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려오는 척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캔들로서 내려오는 척을 했다가 60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상승 모드로 전환을 했죠. 그럴 때 22평은 62평에 닿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다시 또 이렇게 올리면서 캔들로서 22평을 또 안착하면서 다시 상승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겁을 한번 줬다가요. 근데 이제 하트가 왜 여기서는 안 떴느냐? 22평을 깨고 내려왔는데 제가 양운 위에서는 이게 안 뜨게 해 놨습니다. 양운 위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음운 위에서나 양운 근처에서만 뜨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호가 뜨긴 했지만 이렇게 신호가 뜨긴 했지만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신호가 여기 제가 표시만 해 놓은 거고요. 여전히 계속 상승 모드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이제 얘도 이 빨간색 역삼각형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들은 계속 4시간에서는 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제 구름을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결국 모든 일의 출발선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환선을 이탈하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그 계절이 바뀌었다. 요 작은 거 안에서도 계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신호로 전환선을 먼저 이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일 2평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로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로는 아주, 뭐 이렇게 힘이 좋은 상태죠, 아직까지. 자, 비트코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22평과 62평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가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다. 그러면서 주식에서도 이 22평과 62평으로 골든 크로스 날 때 진입해서 데드 크로스 날 때 나오는 거, 이것도 상당히 그냥 안정적인 그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름하고 접목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보냐면, 보통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 지역이 이렇게 의문의 안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를 방향을 튼다. 상방으로 틀 때는 의문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상방에서 하방으로 틀 때는 이거와 반대로 양운에서 나타나겠죠. 꼭 양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얇은 구성으로 간다 그러면 양운 걸친 어디선가 이렇게 캔들 22평의 관계로 이렇게 보자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인다 그러면 이렇게 꺾이겠죠. 여기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면 이 구름 어디선가 이렇게 여기서처럼 반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간에 포착을 하기보다는 일단 관찰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 1차 하트 모양이 나왔을 때입니다. 왜냐면 모든 시작은 전환선의 이탈로부터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한번 다른 코인들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번 보면 지금 현재 4시간 봉 자리에서는 의문을 이렇게 터치를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환선 밑으로 캔들 2개가 벌써 들어온 모양을 보이고 있죠. 예, 이렇게 보이다시피 의문 하나, 양운 하나 해서 이제 전환선. 여기서도 이렇게 전환선 밑으로 들어왔을 때 하방으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요. 관찰을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양운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갈 건지, 물론 전환선을 내려왔고 의문도 발생을 하고 다시 양운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혼조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4시간 봉에서는요. 그래서 뭐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자리, 지지받고 올라간다 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자리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양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또 이렇게 가도 뭐라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툭 떨어지면요. 이게 이제 의문으로 다시 바뀌겠죠. 의문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시작했던 지점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정확하게 거래량이 실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파인애플이 뜨지 않았죠. 여기 구름 안쪽에서 뜰 법도 한데 거래량이 안 실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구름도 이탈을 하고 20일도 안착을 했기 때문에 떴고요. 그러다가 전환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파인애플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호들 이렇게 이제 삼각형들 뭐 하트들 이렇게 뜨는 것들은요 그냥 MACD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떴다는 건 이제 조금 가라앉겠구나. 이 당시에도 이제 요게 먼저 전환선이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전환선이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요. 전환선 이탈을 해 주니까, 그 다음 급기야 20일도 이렇게 이탈을 하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하트 모양이 떴을 뿐인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횡보를 한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은 아직 상방으로 결정이 난지 하방으로 결정이 났는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이 그나마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과 애플, 하트 요거에 가장 좀 부합되는 어떤 모양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정확하게 22평과 62평 이렇게 안착하는 캔들, 요 캔들에서 이제 안착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먼저 21을, 60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 캔들에서 이제 이 사과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제가 설정을 했던 거고요. 꼭 이 사과 모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60일을 안착했을 때 이 사과 신호가 다만 이제 그게 구름 안쪽이니까 조금 가성비가 좀 있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점이 나오겠구나 하는 어떤 볼륨의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확인들이 되고 여기 전환선과 20일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탈을 하면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나오긴 했고 그 이후로 좀 구름 안쪽으로 들어오긴 했죠. 지금 USD, XRP USD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요.
양운을 돌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양운을 돌파하면 급격한 상승이 있다고 했는데 왜 급격한 상승이 안 일어나요? 하면 비트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구름 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갈지 말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한화 차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그 음운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한화 차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움직임이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이죠. 근데 구름 밑으로 들어올 때도 좀 시원하게 돌파를 아직 안 한 상태로 구름 밑에 지금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텔라도 한번 보면요. 스텔라도 리플하고 비슷한 구조죠. 다만 이제 이거 날봉으로 봤을 때요. 아직도 이 구름 밑에서 충분히 20일과 60일 밑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이제 돌파한 에너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요. 이 허공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여기 구름 얇아진 거 보이죠? 이렇게 그 밑으로 들어온 지 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지금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요. 이 하단 영역까지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루멘 하나 차트로도 좀 보자면 이렇고요. 네, 거래량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봉에서는 이렇게 큰 느낌들은 별로 안 보이죠. 네, 링크 한번 보겠습니다. 체인 링크 같은 경우도 날봉 차트에서는 드디어 이제 음운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 당시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아마 느낌이 아마 요 자리 정도하고 비슷해 보여요. 이제 62평을 60일 2평을 이렇게 안착하지만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구름에 접근하다가 보통은 이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돌파를 하는 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62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 안에서 22평도 뭐 이렇게 꾸물텅 하고 있는 사이에 좀 더 여기와 유사한 모양을 그리지 않겠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요, 예,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여 왔죠. 예, 리플도 리플이지만 얘는 과거에도 그렇게 많이 오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자, 많이 오른 게 없죠. 그래서 그러나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과거의 저점들 여기는 방문할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들은 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근처 어디선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근처 어디선가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Hbar 헤데라 해시 그래프도 한번 보면요. 딱히 이제 여기 매도 신호가 이제 한번 떴었는데요. 매도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22평 이탈을 하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었던 2차 하트, 1차 하트가 있고 2차 하트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장기 추세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좀 갔다가도 또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얘도 이게 참 잘 따른 애예요. H바도 리플과 상당히 유사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를 잘 따르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세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네, 매수세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고점이 왔어요. 이제 이렇게 신호가 떴고 구름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돌파를 왕왕 시도했지만 계속 번번이 실패한 상태로 계속 음운 밑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어디선가는 마무리하고 이렇게 돌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 저점들을 거의 다 대부분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이다도 한번 보면요. 일단 4시간 봉으로 리플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죠. 여기서 다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그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렇게 그 장대들이 좀 나왔지만
결국 전환선 이탈, 20일 이탈하면서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의문의 모습을 보면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점점 만나겠죠.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요. 지금 4시간에서는 이 선행 스팬 2라고 선행 스팬 2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고 교차가 되거든요. 이렇게 양운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도전했다가 내려와서 결국은 이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나왔을 때 구름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구름 밑으로 돌아가는 듯한 제스처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 이런 식으로요. 많이 그렇게 구름 밑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급기야 양운이 생기면서, 근데 이렇게 양운이 생기려면 이런 상승을 하면서 60일에 안착하는 친구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캔들이 나와야 이제 60일도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요. 22평도 가파르게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대한 양봉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반응을 할 거냐, 그 전에 이제 반응을 할 거냐, 제일 좋은 건 이제 좀 이렇게 횡보세를 하다가요, 구름에 닿는 순간 관차 22평에 과연 캔들이 어떻게 안착하는지를 요런 순간에 관찰하는 게 사실 정석적인 자리라고 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구름의 모양이 좀 두껍게 나왔을 때는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 당시에도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요. 얇은 지점들이 나오는 어떤 구석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파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고요. 도지코인도 한번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은 지금 의문 앞에서 62평에 조금 이렇게 좀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이렇게 안착하는, 근데 이제 이게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여기 장대 양봉을 하면서 이제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모습이 보여지냐면, 62평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22평, 여기 22평이고요. 여기 62평이라 그러면, 여기 양봉이 나와야, 이제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이런 자리에서 나면서, 상방으로 전환하는구나. 어떤 요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데도 안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바로 우물 밑으로 이제 내리 꽂으면요. 손절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구름 아래로 들어왔을 때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시간으로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제 구름에는 안착한 상태인데 아주 헷갈리는 지금 캔들들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는 오히려 헷갈리진 않았죠. 1시간 봉에서는 헷갈리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의문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아마 결정은 나겠지만요. 이렇게 의문, 양운 이런 상태에서는 아직 방향을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그동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음량 계속 이제 1시간 봉에서도 이렇게 정신없이 교차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4시간 봉에서는 구름 밑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안착도 못한 상태죠. 4시간 봉 기준으로. 안착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딸린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횡보 구간들이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지 않는 차트지만 이 거래량이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워낙 없어가지고요. 이 캔들 생긴 모양만 봐도 거래량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폴카닷도 보면
구름 아래에서 지금 22평도 오늘은 하회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애가 이제 랜더라는 친구인데요. 얘가 이 당시 상당히 잘 날렸거든요. 제가 이 당시 지켜보면서 얘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찰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랜더입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얘도 이제 이 큰 추세를 이렇게 한번 밑으로 한번 가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DXY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DXY는 비트코인 차트랑 완전히 거꾸로 가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요. 달러 인덱스 지수는 지금 큰 양운의 상태에서 지금 하락 의문의 안쪽으로 이제 막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고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한테는 아주 좋은 신호가 되겠죠. DXY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이렇게 이 구름 아래에서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한테는 거꾸로 일어나겠죠. 비트코인하고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달러 인덱스 지수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가 왔구나 하는 어떤 느낌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지금 토탈2 마켓, 알트코인들, 전체 이제 시총들을 종합해 놓은, 그런 차트인데요. 예,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름에 닿았죠. 구름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혼조세를 지금 62평에 딱 부딪힌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코인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분위기 좋았다 보니까, 이 전체 토탈 마켓캡 2, 차트에서도 이렇게 62평에 거의 다 근접해 있는 상태고 22평과 62평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 관찰하기 좋은 자리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22평에 이렇게 안착할 때부터 이제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전환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생긴 거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그 토탈2 차트도 보면요. 구름에 이렇게 닿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이 안에서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얇아진 틈이 여기 이제 의문이 생기면 우리 육안으로는 뭐 이런 자리로도 돌파하면 참 좋은 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니은자로 됐을 때 평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 영역에서 이렇게 하다 이렇게 돌파할 때가 자주 일어났었죠. 이제 이런 거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많이 보시면 좋아요. 지금 날봉으로 보고 있는데도요. 과거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건 토탈2 차트고요. 과거 저점 시절에 이 토탈2가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면요. 이거 와이코프 축적 구간들의 모습 보이시죠? 네. 과거에도 이렇게 축적 기간을 셀링 클라이막스 이후에요. 셀링 클라이막스 이후에 세컨데리 테스트 페이즈 B를 찍고 그때 얘기했죠. 이게 4다. 그다음에 1, 2, 3, 4, 5 찍고 6 찍고 7 찍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ST 페이즈 B, 그 다음에 LPS 거쳐서 이렇게 전형적으로 올라갔죠. 왜냐면 전체 알트코인들이 모여있는 통합된 친구다 보니까요. 그 모양을 잘 지켜주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구름을 이렇게 근접을 했을 때 의문을 근접을 했을 때 밑으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조금 이런 행보들을 좀 거치다가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때도 셀링 클라이맥스 나오고요. 구름 접근했다가 돌파한 이후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이제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어느 지점으로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거기서 이제 5파로 오르고 나서 이제 LPS 찍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거는요, 주봉으로 봤을 때 모양을 미리 이제 그려 놓은 거군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자, 주봉으로 보였을 때 모양을 제가 구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도 이 꺾이는 지점은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꺾이는 지점. 그래서 구름이 얇아지는 지점은 이 지점이다. 그래서 아무리 전체 차트가 모여있는 차트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런 느낌의 와이코프를 하면서 여기 LPS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 좁아진 구석으로 그러면 내년 봄쯤이 전체적인 마켓에 상승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축적 구간에 최대한 저점과 고점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 알아두셔서 어느 시기쯤에 이제 그게 오는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석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얘가 전체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가겠느냐 본다면, 자, 요때가 이제 11월이나 10월 되겠습니다. 이때가 11월쯤 되겠네요. 11월쯤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한번 좀 전체적인 고점 분위기가 나오다가요, 다시 내년 봄으로 해가지고 좀 싸늘한 날씨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좋아지는 때로 좀 계산을 하자면, 예, 그래도 여름 지나서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바닥이 다 온 걸로 보여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조금 자세히 볼게요. 날봉 기준으로 한번 보자면요, 이 상승 오파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난번에 찍었었던 자리에 비해서요 조금 더 아래 찍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 이미 형성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만큼 이제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이 올라왔고요. 드디어 이제 일본 기준으로는 구름의 하단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 영역 어딘가까지 와서 이렇게 돌파하는 수순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 이렇게 5파의 그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요런 하락이 좀 오지 않을까. 구름 밑에서 혼조세를 좀 겪어야 되니까요. 요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들을 봤습니다. 네, 토탈 마켓으로 봤을 때는요, 요 여백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요 얇아진 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8월 넘어서야 이제, 이 아랫부분을 돌파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 알트코인 마켓,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 알트코인들 요 구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 토탈2 차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는 거는 이제 XRP 보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한 칸을 더 보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날봉 기준으로는 이더리움에 비하면 상당히 힘이 좀 딸리는 상태여서요. 20일 밑에서 놀고 있고, 전환선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전환선을 맞을 때마다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좀 대응을 여태까지 좀 해오신 분들은 마지막 그 일부 이런 자리들도 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분위기 전환을 하면 22평에 이렇게 안착하는 캔들들이 일본 기준으로 나타나야지, 여기 60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본 기준으로도 관찰 모드가 이제 되는 거죠.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소화는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60일과 20일 2평 날봉 기준으로 캔들이 이 사이에 들어와야지 이제 이 날봉에 생긴 이 의문을
근데 이 구름의 모양을만 봐도요, 지금 62평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 그래서 8월이 넘어가서 이 구간에 안착을 해야 비로소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20일 밑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4시간 봉, 1시간 봉 한번 조금 더 보자면요. 아직까지 에너지가 꺾이지는 않은 상태인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기분이 상당히 까리까리해졌죠. 전환선 밑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예. 전환선도 깨고요. 지금 조금 이제 시간 지나서 재수 없으면 이제 여기 4시간 봉 기준, 1시간 봉 기준으로, 1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 이제 만약에 22평을 깨면요. 구름 또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좀 분위기 험악해지겠죠. 물론 이제 구름 접근하면서 뭐 반등하겠지만 생긴 구름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상당히 취약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다른 코인들과 DXY, 특히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더리움도 이제 날이 좀 저물어가는 느낌들이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자리들이 왠지 그 빗각으로서 자꾸 자석처럼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만들어 놨던 지표들 이렇게 한 번씩 다 이렇게 훑어보면서요. 뭐 지표들 별거 없고요. 전환선 이탈하고 22평 이탈하면 그냥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돌파할 때도 이 사과 표시들 같은 경우 20일과 62평 골든 크로스 나면서 60일에 안착했을 때 뜨게 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20일과 62평의 관계 속에서 시장 분위기, 시장이 지금 상방으로 틀었는지, 근데 지금 이미 상방으로 튼 지 좀 시간이 꽤 흘러 지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방향을 어떻게 전환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관측적인 측면에서 한번 20일과 60일의 움직임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힘을 받을 때가 많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